네, 저는 이번 사태를 개별적인 사태들의 집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하고, 총파업이 아니죠.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하고, 지하철 노조가, 철도 노조가 무슨 이른바 태업을 하다가 파업으로 가고, 학교 비정규직이 총파업에 들어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어쩌다 보니까 11월 말 12월 초에 집중적으로 모이게 됐다. 이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자들은 전부 다 어디 소속입니까? 민노총 소속입니다. 민노총 지휘부가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투쟁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일환으로 체감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심하게 줄 수 있는 이런 걸 골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화물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혈관을 멈추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 비정규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애들이 밥을 못 먹어요. 밥 대신 빵 때우게 되고 돌봄이 안 되니까 모든 학부모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땡크로리가 화물연대에 가담해서 주유소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지하철과 철도노조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체감도가 높은 업종을 몇 개 골라서 지금 총파업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 전략지도부의 아주 면밀한 계획 없이 이런 일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고도의 정치투쟁을 지휘하는 전략지휘부가 배후에서 가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지휘부가 북한의 지시를 추종하는 종북주사파라고 하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투쟁에 김여정이의 투쟁 지침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김여정이는 11월 24일입니다. 11월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한 담화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한 국민들은 윤석열 저 바보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랬어요. 왜 그대로 보고만 있냐? 싸우지 않고. 김여정이가 직접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럼 누구한테 야단을 친 겁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들한테 야단을 친 거예요. 왜 가만히 보고만 있냐? 싸우지 않고. 저는 최근에 이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소속의 화물연대, 학교 비정규직, 지하철노조, 철도노조 등이 차례차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이 김여정이의 이 공개적인 지시, 왜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보고만 있나? 싸우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라고 하는 이 공개 담화의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여정의 이 입장 담화에 대해서 통일부가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 김여정의 이 메시지는 통일부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보수사기관 또 이 총파업에 대항해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될 총리 이하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건설부 장관 등이 나서서 이 김여정의 이 선동, 왜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고 있냐, 싸우지 않고 라고 하는 이 선동에 맞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남북관계 문제나 통일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짧게 보면 윤석열 정권 앞으로 남은 4년 반의 임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기도 하고, 길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5년 좌파 정권 하에서 양산되고 쌓인 이 불법 무법천지 이 좌파들의 이 국가 전복 음모를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게 레이건과 대처의 사례를 참고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레이건 1981년입니다. 레이건이 1980년에 대통령이 됐어요. 되고 나서 1년 만에 미국 항공관제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항공관제사 노조는 원래 레이건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80년 대통령 선거 때. 근데 이 사람들이 파업에 돌입했자 레이건 대통령은 이거 불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미국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당신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48시간 내에 업무로 복귀하지 않으면 영원히 공직에 복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레이건 대통령의 이 복귀 명령에 10%밖에 안 되는 1,300명만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12,000명은 복귀를 거부한 거죠. 레이건 대통령의 복귀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11,000여 명인데 레이건 대통령 48시간 지난 다음에 자기가 한 말 그대로 11,000명 이상을 해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는 공무원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어요. 관제사들의 11,000명 이상이 해고가 되니까 미국은 땅덩이가 커가지고 대부분 다 비행기로 국내 이동을 하잖아요. 거의 그 항공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군병력과 이 예비군들이 투입돼서 부분적으로 항공 운행을 재개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고질적인 이 떼법과 싸움을 할 때는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과 싸울 때, 강도와 싸울 때 나 다칠 거 걱정하면 못 싸워요. 강도가 칼을 들고 덤벼드는데 내가 팔 하나 정도 잘릴 각오하고 싸워야 제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럴 자신 없으면 아예 싸움을 못하는 거지. 레이건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이 국민과의 소통으로는 최고로 치는 대통령이었지만 불법에 대처하는 이 용단에서는 후퇴가 없었습니다. 불법에는 어떠한 용서도 없다. 어떠한 관용도 없다. 이걸 확고하게 정립을 했어요. 그 이후 레이건오믹스가 구현되면서 미국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대처를 보겠습니다. 1984년인데 만성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탄광이 이미 사양 산업이죠. 근데 뭐 구조조정도 말을 안 듣고 어쨌든 이게 영국 재정 적자의 아주 골칫덩이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오죽하면 영국병의 진원지라고 일컬어 적겠습니까? 영국 대처 수상이 이 탄광 중에서 만성 적자를 보이고 있는 탄광 20군데를 폐쇄하게 됩니다. 20개 국영 탄광 20개를 폐쇄합니다. 그러자 탄광 노동자 174개
이 탄광 노동자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탄광 노조의 총파업은 무려 1년간 계속됐습니다. 1년간 계속됐습니다. 마가렛 대처의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폭력을 쓰는 사람들과는 절대 협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탄광노조가 1년간 총파업을 했는데 대처 수상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1년 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한 대처 수상의 정책에 탄광노조가 무릎 꿇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처 수상은 이 과정에서 파업하지 않고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철저히 보호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 파업 노동자들이 해코지할 경우에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응징했어요. 파업하지 않는 근로자 그리고 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는 경찰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폭도로 규정하고 가장 엄한 법으로 다스렸어요. 이 탄광 노조의 불법 파업을 1년간에 걸쳐서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영국은 영국병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1981년에 미국, 1985년에 영국과 기계적으로 단순 대비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똑같습니다. 불법은 응징하고 합법적으로 노동하고 활동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세워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때법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법이 중단되거나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로 되는 순간 시장은 때법을 갖고 휘두르는 좌파들에 의해서 휘청거리게 됩니다. 어떤 기업도 안심하고 정부를 믿고 법을 믿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요. 다 때법 가지고 머릿수 가지고 갖다 대는 민노총 눈치 보게 되고 이명 계약하게 되고 터무니없이 임금 인상 올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신압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외국에 가서 기업하지 이 때법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서 기업하겠다는 기업가들이 누가 있겠어요? 한국에서 기업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지경입니다. 이번에 민노총이 주도하는 화물연대,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철도노조, 지하철노조 잘 됐어요. 이 자들은 지지율 30%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부를 만만하게 보고 깔보고 한번 자기들이 힘을 휘두르면 휘청거릴 거다 생각하고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법이 살아있다는 걸.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저런 좌파들의 때법에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 사태에 원칙적으로 제대로 국가 경영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처를 잘하면 우리도 한국병 극복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위기는 기회다.
지금 정부가 이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노총의 총파업 사태, 또 그로 인해서 직접 이 고통받고 있는 이 기업인들과 국민들의 불편함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 고심하고 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이 정도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야말로 법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대내외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법치,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바이러스보다 못한 주사파, 숙주까지 파괴한다. 오늘 김대중 칼럼은 탁란의 시대, 탁란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대중 주필의 옛날 야당 출입기자 시절의 회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탁란이라고 할 때 탁은 의탁한다는 탁자입니다. 맡긴다는 탁자입니다. 탁란, 맡겨서 키운다, 이런 뜻이죠. 란은 달걀이니까 맡겨서 키운다. 뻐꾸기 얘기하는 겁니다. 뻐꾸기.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에 자기 알을 몰래 놔두고 놔놓습니다. 근데 그 다른 새 어미는 이게 뻐꾸기 알인지를 모르고 같이 키우죠. 부화시키죠. 그런데 뻐꾸기가 먼저 태어난다는 거예요. 덩치도 크고. 먼저 태어난 이 뻐꾸기가 아직 그 부화되지 않은 이 다른, 원래 그 자기를 품어서 태어나게 한 다른 이 어미새가 낳은 알들을 밀어서 떨어뜨리죠. 아주 잔혹한 이 약육강식의 세계를 이 뻐꾸기의 탁란이라고 하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탁란의 시대. 김대중 주필의 얘기입니다. 뻐꾸기는 자기 둥지가 없고 다른 새, 숙주종입니다. 숙주. 기생에서 사는 숙주. 숙주종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 뻐꾸기 알은 숙주종의 원래 알과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비슷하도록 진화했다. 숙주종을 속이고 그 숙주종 속에서 부화해서 숙주종이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자란다. 이것을 탁란이라고 한다. 더욱 놀랍고 얌체스러운 것은 이 뻐꾸기가 숙주종의 원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먹이를 독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숙주종 얘기를 왜 했냐, 김대중 주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친북, 종북, 주사파 세력과 586 세대의 숙주종으로 전락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대중 주필이 당신이 야당 출입기자 시절이었던 김대중, 김영삼을 취재하던 1970년대 때의 이 야당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하면, 지금의 민주당은 덩치만 컸지, 169석으로 덩치만 컸지, 친북, 종북, 주사파 세력, 586 세력의 이 탁란, 이 뻐꾸기 같은 이 얌체족들에 의해서 기생당하고 있는 숙주종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숙주종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행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거대한 민주당이 당대표 한 사람, 이재명이죠. 민주화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는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 갔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과 사범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생긴 정과가 아니에요. 민주화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민주당의 터줏대감도 아니고, 민주당의 지성과 양심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더구나 7가지 죄명을 쓰고 떠들이처럼 흘러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스크럼을 짜고 온몸을 던져서 스스로 방탄조끼가 되려는 이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김대중의 야당을 취재했던 김대중 주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지? 이 더불어민주당이? 예, 이거는 이재명이 하나 때문이 아니고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바이러스들 때문입니다. 예, 김대중 주필은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올바른 정당 정치를 위해서는 이재명을 안고 같이 가는 것보다 이재명을 버리고 당 재편의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 결론을 내고 있는데, 예, 김대중 주필의 이 글을 보면서 제가 그거는 숙주와 기생하는 관계의 공생적 관계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다. 지금 종북 주사파 또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당장 화물연대라든지 뭐 여러 파업에 돌입하거나 돌입하려고 하고 있는 이 민노총, 정교조, 언노련 이런 자들은 숙주종과 기생체의 관계도 아니다. 보통 우리가 기생충 같다 그러는데, 기생충은 기생하는 숙주가 살아있을 때 자기도 살기 때문에 숙주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다. 적당하게 흡혈하고 적당하게 빨아먹으면서도 이 기생체, 숙주 자체는 살아있도록 그 선을 지킨다. 어느 순간 이 기생충이 이 숙주를 파괴하기에 이르면 숙주도 죽지만 기생충도, 그 숙주에 기생했던 기생충도 다 죽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년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 단세포 생물인 이 바이러스도 숙주 자체를 파괴하지는 않는다. 어쩌다 면역력이 약해서 이 숙주가 죽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 바이러스도 다 죽게 돼 있다. 같이. 바이러스는 자기의 복제가 목적이지 숙주의 파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숙주에 들어와서 바이러스의 자기 복제를 열심히 할 뿐이지 숙주 자체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김정은의 지시, 김여정의 지시를 받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은 숙주에 연명해서 숙주에 기생해서 자기 복제를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숙주인 대한민국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다.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자들이고 바이러스보다 훨씬 못된 자들이다. 그냥 기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전복하고 파괴하려는 목적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이 종북 주사파 세력이다. 전 세계 노동운동사를 보면 노조가 사용자를 파괴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파괴되는 순간 노동자도 죽는다.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있을 수 있냐. 그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전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는 기업과 노조가 공생하고 상생하는 이런 관계로 발전을 해온 것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플렉시큐리티,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해고 유연성을 결합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기업 자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노동도 끝이니까 이런 것들을 플렉시큐리티라고 하는 고용 안전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조합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민노총을 봐라. 화물연대. 이거는 숙주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기업 자체를 악의 근원으로 보는
이런 극한적인 투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냐. 이것은 정상적인 노동운동의 상괴를 벗어난 것이다. 정상적 노동운동,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익집단적 수준을 넘어서 있지 않냐. 그보다 훨씬 상위의 정치강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냐.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적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고 감당하고 있지 않냐. 이건 본질적으로 정치투쟁이다. 화물연대가 무엇을 내세우건,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뭘 내세우건, 철도노조, 지하철 노조가 뭘 내세우건 그 이면에 대한민국이라는 숙주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전략적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종북 주사파들의 은밀한 공작과 지령이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와 같은 과격한 이념투쟁과 정치투쟁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가 주도하는 민노총, 언노련, 전교조 등의 좌파 노동운동은 숙주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고 더 못된 그런 세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여기에 대처해야 한다. 단순히 노동쟁이, 노동분쟁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의 차원이 아니고 체제 전복을 끊임없이 70여 년 동안 시도해왔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도할 종북 주사파의 이 정치투쟁과 전략적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어떻게 이자들의 이 공작을 괴멸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전략적 관점에서 이번 화물연대, 이번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이번 지하철 태업, 철도 태업, 지하철 총파업 등등을 대처해야 한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노총과 결별하는 노조들을 제가 논평하면서도 잠깐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노총 총파업, 이것의 본질은 체제 대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간의 대결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종북주사파 간의 체제 대결입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7일째 집단 운송 거부를 하고 있고 오늘부터 운송 재개 명령서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시작한 그 다음날 학교의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애들 밥을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빵과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울 수밖에 없고 학업을 단축해서 돌봄 서비스가 안 되니까 지금 학교가 파행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합니다. 1, 2, 3, 4,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젯밤에 말이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교섭안을 두고 회의를 거친 끝에 만장일치로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내일 총파업 출정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오늘 오전 10시 40분, 이제 잠시 후가 되겠는데 서울시청 옆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했다. 광화문 방향 차로를 전부 막고 6천여 명이 참여하는 출정식을 열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민노총 산하 조직이 주도하고 있는 지하철 노조입니다. 결국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게 전면적으로 정치투쟁을 시작한 민노총 노선에, 민노총 현 지도부의 정치투쟁 노선에 서울 지하철 노조가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와 공사는 오늘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대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평소 수준으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체교통수단 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치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이 이 총파업을 점점 확산시켜가면서 윤석열 정부와 전면적인 정치투쟁, 이념투쟁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불법과 타협 없다. 정부는 오늘부터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2,500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이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통지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 임기중 노사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1일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보다 90%가 줄었습니다.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 생산량 85%가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912개 건설 현장 중에 508곳은 레미콘 타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기름 탱크로리 운행 거부로 일부 수도권 주유소에서는 기름이 떨어졌고 일주일 뒤에는 전국 주유소 절반에서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고 합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보다 80% 감소했고 여기에 아까 전해드린 대로 서울 지하철 노조 그리고 철도공사의 철도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가장 체감도가 높은 물류, 교통, 학교 급식, 윤석열 정부가 가장 대처하기 힘든 이 영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민노총의 이 총파업,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을 앞에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정은이 김여정의 지시를 받고 지령을 받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획책하고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투쟁 이념공세가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뉴델리의 류근일 고문이 칼럼을 썼고 이 칼럼을 오늘 조선일보의 광고 형태로 게재했습니다. 류근일 선생의 칼럼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 이면에는 정치적 이념적 의도가 있다. 김문수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발표했다. 이것으로 화물연대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그런데도 파업을 계속하면 뭔가 다른 정책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급진 과격 극단 노동운동권의 10만 총 걸기론. 이들의 정치적 노림수, 이념적 노림수가 뭐냐? 기자회견과 촛불 현장에서 10만 총 걸기론을 이 좌파들은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자 민중의 직접 정치로 가자는데 반대하는
반민주주의 정권이다. 그렇다면 결국 10만 총 걸기론, 민노총의 총파업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뒤집어버리고 뒤엎어버리고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로 가자는 뜻 아니냐. 또 이자들은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종속 경제를 넘어 자주적 경제 체제로 가는데 반대하는 예속 정권이다. 결국 한국은 식민지, 신식민지라는 뜻인데 이 식민지를 때려 부수자. 이게 이자들의 주장이다. 자주적 경제 체제로 넘어가자 사회주의 국가 통제로 가자는 뜻이다. 이런 역사관, 이런 시국관은 80년대, 90년대 NL 운동권, 소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그대로 복창하고 있는 것이다. 10만 총 걸기로는 결국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급진, 과격, 극단 노동운동권의 총동원령인 셈이다. 그러나 20세기, 21세기 세계사는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다.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쪽은 자유의 정치체제, 자유의 경제체제였다는 것을. 그리고 체제 경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쪽은 전체주의 일당 독재, 폐쇄적 통제 경제 체제였다는 것을. 북한 3대 세습 왕조는 그 철저하게 실패한 이념과 체제에 한사코 집착한다. 또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이 참혹한 현실을 보고서도 그것을 좋다고 하는 우매한 미신 집단이 곳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다. 이들은 스탈린, 마오쩌둥 주체 사상을 한국 노동운동권에 침투시켰다. 바로 이들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고, 이들에 의해서 세뇌되어 있고, 이들에 의해서 지도받고 있는 급진과격 극단 노동운동권을 단호하게 퇴출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운동이 본래의 건강성을 되찾을 수 있다. 화물연대 다수 선의의 노동자들은 저들의 이른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형론을 배척하고 대한민국과 자유체제를 존중하는 합법적 합리적 노동조합 노선에 확고히 서기 바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노총의 총파업,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투쟁이자 이념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노총 총파업의 배후에 김정은이가 있고 김여정이가 있고, 그리고 이자들에 의해서 세뇌받고 선동되고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 이념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고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는 이 종북주사파들과 대다수 노동자들을 분리시켜내야 합니다. 대다수 노동자들, 좌파들, 종북주사파들의 이념투쟁에 총알바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희생시킬 이유가 없어요. 절대다수의 화물연대 차주들, 종북주사파들의 이념투쟁에 총알바지로 희생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리시켜내야 됩니다. 이념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지도부를 대중과 유리시키고 분리시켜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쇠구슬이 발사됐어요. 이게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노동운동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향해서 쏜 종북 주사파들의 폭탄이에요.
철저하게 가려내고 응징해야 됩니다. 추호의 동정심도 가져서는 안 돼요. 추호의 주저함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과 대다수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동원되어서 총알바지로 내세워진 대다수 화물연대 차주들, 대다수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체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민노총 총파업은 체제 대결이다. 단순히 노동쟁의에 대응하는 노동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종북 주사파들과 모든 것을 건 체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이념적, 정치적, 전략적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 점을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민노총 총파업, 이거 민노총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노총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 포스코 지회가 금속노조, 민노총의 가장 전투력 강한 핵심 산별인 금속노조로부터 탈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민노총 지도부는 그야말로 얼굴이 허해서 충격에 충격일 겁니다. 포스코가 갖는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산업에서. 그래서 사실 이번에 민노총 탈퇴를 결의한 포스코 지회는 조합원이 247명, 얼마 안 돼요. 투표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까지 합쳐도 그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노조인데, 그러나 그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포스코 지회의 민노총 탈퇴,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해 10월, 작년 10월에는 이미 GS건설노조와 쌍용건설노조가 민노총 건설기업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 그 대우해양조선 그 하청지회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대우조선 해양노조가 금속노조가 별 도움이 안 된다면서 탈퇴하기 위해서 조합원 투표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과반을 넘었어요. 금속노조에서 탈퇴하자는 찬성률이 52.7%였는데 3분의 2를 해야만 된다는 조항에 걸려서 탈퇴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민노총이 예전의 민노총이 아니다. 민노총의 핵심 부대인 금속노조가 예전의 금속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지회가 이번에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공식적으로 의결함으로써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포스코 지회에 원형일 지회장과 한대정 수석 부지회장,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포스코 지회의 공식 입장문은 포스코 지회는 포스코 직원을 위해서 일하고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금속노조는 포스코 지회가 포스코 직원이나 직원의 권익 향상이 아니라 금속노조를 위해서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런 식의 노조 활동할 수 없다. 탈퇴한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한대정 수석 부지회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조 결성 당시에 노조 결성을 할 때 노조 활동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2018년에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금속노조로부터 받은 지원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포스코 지회는 금속노조에 조합비로 수억 원을 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포스코에서 집회를 연 적도 없고
우리 포스코 지회 내에 교육 선전 조직을 위한 상근자도 파견해 주지 않았다. 겉으로는 금속노조 소속인데 우리는 사실상 기업 단위 노조 활동을 해온 셈이다. 그러면서도 수억 원의 조합비는 금속노조한테 상납해왔다. 그런 얘기죠. 금속노조 포항 지부에는 어느 기업에도 고용되지 않은 상근자가 여럿 있는데 이들은 출근도 하지 않고 별다른 투쟁도 안 하면서 활동비로 2천만 원에서 4,70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 이 금속노조라는 산별노조는 회원노조로부터 조합비 51%를 받고 있는데도 상근자 월급을 주기 위해 포스코 현대제철을 포함해 포항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3,100여 명에게 연간 7,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가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민노총은 배짱이 귀족노조입니다. 일은 저 개미들한테 시켜놓고 개미들이 상납하는 조합비 가지고 1년 내내 놀고 먹는 귀족노조가 민노총 지휘부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금속노조는 이렇게 해서 포스코 지회가 금속노조, 그러니까 민노총으로부터 이탈하겠다고 하는, 탈퇴하겠다고 하는 투표를 진행하게 되자 지난 11일에 포스코 포항제철 소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노조한테 보낸 게 아니라 포스코 경영진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포스코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결의는 절차상 위법하게 진행돼 무효니까 11월부터는 조합비 1인당 2만 원을 금속노조로 납부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야, 이게 완전 돈벌레들이네. 어떻게 포스코 경영진에다가 포스코 지회의 조합원의 조합비를 금속노조한테 직접 납부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이게 날강도 도둑놈들이지. 이에 대해서 한대정 수석 부지회장은 지금까지는 회사가 조합원 월급에서 일부를 조합비 명목으로 노조 계좌로 이체해주고 있었는데, 포스코 지회가 탈퇴를 추진하고 집행부가 제명되자 금속노조가 직접 조합비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원형일 지회장은 노동법 위에 금속노조가 있는 거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시대가 변했는데도 이런 행태를 보이는 금속노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많다. 자, 이 포스코 지회의 민노총 탈퇴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포스코처럼 민노총과 결별하는 것이 민심을 따르는 길이다. 페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 직후 포스코의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냐. 이건 민노총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 현장을 지키는 다수 노동자들의 진정한 뜻은 민폐 노총이 되어버린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다. 포스코 지회 노조입니다. 포스코 지회 노조의 민노총 손절을 축하하고 환영한다. 실제로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 움직임이 있고, 이것이 이제 표결에서 결론이 난 어제입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이 29.87%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포스코 ICT가 9.86% 뛰었습니다. 포스코 관련 주가가 일제히 오른 겁니다. 이게 민심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 임기 중 불법과 타협은 없다. 이번 민노총 총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원칙이, 이 소신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일관된 원칙은 그동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뭔가 보여줄 거야 라고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었던 다수 국민들에게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불법 선동 세력과의 전쟁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선언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랬습니다.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관행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확실히 보여주겠다.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엄중하게 묻겠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선 어떠한 성장도 어떠한 번영도 있을 수 없다. 내 임기 중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 민노총 총파업. 이건 민노총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와해가 시작됐고 더불어민주당의 연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어떠한 불법과도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원칙을 견결하게 지키면서 사태를 주도적으로 수습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불법 탈법으로 우리 사회를 흔들고 오염시켜 온 민노총의 이 기득권 지키기, 민노총의 정치투쟁, 이념투쟁에 진절머리를 내고 차라리 내가 걸어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야말로 민노총의 떼법을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결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민심이 투사됐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 노조도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번 민노총 총파업 전략도 잘못됐고 시기 선택도 빵점이에요. 이 민노총 총파업, 명분 없는 총파업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민노총이 무너지는 그런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이 지하철 노조가 파업 하루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협약의 내용이 파업하기 전에 거의 타결에 이르렀던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이럴 거면 왜 파업했지? 또 이럴 거면 왜 하루 만에 거둬들였지? 네, 그 비밀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입니다. 노조의 내부 사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그러니까 지하철 노조라고 알기 쉽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지하철 노조는 노조가 3개입니다. 지금 복수노조가 다 허용되기 때문에 KBS도 노조가 3개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노조도 노조가 3개예요. 3개인데 이 3개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게 이 공사노조입니다. 공사노조가 민노총 산하죠. 민노총 산하의 공사노조가 12,000명, 1200명. 그 다음에 이 제2노조가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에 속해 있는 제2노조는 통합노조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공사노조 1200명, 한노총 통합노조 290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새로운 노조입니다. 네. 이 새로운 노조가 있습니다. 올바른 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 이 올바른 노조가 있는데 올바른 노조는 1200여 명이었는데 최근에 1900여 명으로 절반 50%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공사노조에서 올바른 노조로 한 700여 명 정도가 노조를 옮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노조가 바로
젊은 청년 사원들, MZ세대가 주축이 된 노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 단체 협약을 할 때는 민노총 산하의 공사노조, 한노총 산하의 통합노조, 이 두 개가 연합해서 서울지하철공사와 협상을 벌였어요. 그래서 타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별로 이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현모식이라고 하는 자가 현장을 다녀간 다음에 공사노조, 민노총의 공사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해버렸다는 거예요. 연합 협상을 했던 한노총 소속의 통합노조는 야, 이 정도에서 타결합시다. 사측의 제안을 받읍시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민노총 상급 간부가 내려온 직후에 민노총 산하의 공사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통합노조, 한노총 소속의 통합노조와 민노총 소속의 파업을 강행한 공사노조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싸움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노총 공사노조가 숫자가 많으니까 10,000명 넘으니까 이게 파업으로 들어가니까 파업하지 말고 타협하자고 주장했던 한노총의 통합노조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 하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노총 소속의 통합노조 내부적으로 야, 우리가 왜 민노총 들러리를 서야 돼? 우리라도 파업하지 말자. 이탈해. 라고 하는 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무시해? 왜 우리가 공사노조 따라서 파업에 뛰어들어야 돼? 이게 통합노조 지휘부한테 엄청난 압박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제3노조, 가장 젊은 노조입니다. 올바른 노조는 이번 파업을 명분 없는 정치 파업으로 보고 처음부터 불참했다는 겁니다. 파업에. 이 올바른 노조는 작년 8월에 만들어졌는데 조합원이 한 1,200여 명이고 지금은 그 사이에 700여 명이 늘어서 1,900여 명, 2,000명으로 지금 늘었는데 조합원의 90%가량이 2030 세대, MZ세대라는 겁니다. 이 올바른 노조에 따르면 이 올바른 노조 송시영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사노조, 민노총의 공사노조가 주도하는 불합리한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낀다면서 올바른 노조로 넘어오는 공사노조 출신 직원들이 많다. 이번에 아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올바른 노조 소속한 노조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파업은 직원들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시민들에게 불편만 끼치는 파업이다. 파업에 명분이 없으니 우리가 참석할 수가 없다. 참가할 수가 없다. 노조 활동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예, 지하철 노조 단 하루 파업이었지만 이 노조가 세종대로를 막고 출정식 벌이는 바람에 광화문 시청 일대 차량이 꽉 막혀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퇴근길에 주요 지하철역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게 할 정도의 이 인파 밀집으로 인해서 상당한 위험들을 감지하고 119 신고 전화까지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SNS에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글들이 이런 글들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민노총 정치 파업에 시민들만 고통받고 있다. 지하철역 안에 사람들이 꽉 차서 움직일 수가 없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처럼 사고라도 날까 걱정이다. 공사의 한 30대 직원. 우리도 공공기관 직원들인데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이런 데다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현정이라는 자가 타결 직전에 협상장을 방문한 후에 민노총 소속 공사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으로 몰고 간 데 대해서 민노총이 배후에서 지하철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
이른바 기획 파업의 의혹이 여기저기서 작용을 하면서 이게 역풍으로 불어닥쳤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노조한 관계자는 민노총 상급 간부 현정이가 와서 협상 타결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이걸 파업으로 몰아간 데 대해서 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왜 민노총 전위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 비판 여론이 사내 게시판을 가득 메웠다. 이런 얘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 1980년대 속속 결속되기 시작해서 종북 주사파 세력이 이 민노총을 장악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자유파 정권을 위협하는 각종 시위를 배후에서 기획하고 지원하면서 좌파의 수장 노릇을 해왔어요.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파동, 그 집회, 촛불 집회,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수많은 이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조직력, 100만 넘는 조직력을 자랑해오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투쟁 자금, 이걸 가지고 우리 자유파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공작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민노총이었습니다. 지금의 민노총 지휘부 이석기 똘마니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민노총의 거듭된 정치투쟁, 이념투쟁, 체제 전복 활동,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젊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대중이 민노총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등을 돌리고 민노총 탈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철진한 종북 주사파 이 수구적, 이건 이념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미신이죠. 이 수구적 미신에 매몰돼서 아집에 사로잡혀서 체제 전복을 위해서 이 암약하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 세력, 그것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민노총, 발본색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민노총에 대한 국민적 비판, 민노총에 등을 돌리고 있는 노동자 대중들의 이 행동들이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민노총의 이념 편향, 체제 전복 활동에 사법의 철퇴를 내려쳐야 될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일 겁니다. 100만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또 수십 년간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해서 여기까지 온 뿌리 깊은 이 민노총이기 때문에 이 민노총을 완전히 뿌리부터 바로잡는 일은 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쉽게 무슨 수사 한두 번으로 끝낼 일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누군가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법 앞에 민노총이 무슨 성역입니까? 법과 원칙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용단, 민노총이든 뭐든 어떤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체제와 헌법 질서를 흔드는 자들은 그게 누구든 끝까지 추적해서 철퇴를 내리겠다. 어떤 불법도 용인할 수 없다.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로 민노총 대응을 견결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좌파와 이념 전쟁이 일상이 된 지금 고성국 TV는 더 적극적으로 좌파와 투쟁하고 자유우파가 나아갈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국 TV는 여전히 좌파들의 음흉한 노란 딱지 광고 탄압으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만만 회원이 되어서 고성국 TV를 지켜주십시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지만 10,000명의 회원이 되기까지 딱 2,000명이 부족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2,000분만 더 만만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여러분이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와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와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